가까운 미래, 바이러스에 초토화된 디스토피아, 대한민국.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가진 자들에 대한 불만과 정권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는데 대한민국을 뒤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 사회적 책임재단 이사장 서정환, 법무부 장관 차경희, 민보그룹 민회장, 미디어 재벌 박 회장, 대통령 허중세, 그리고 재단 상임이사 정선아. 그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시범재판, 그리고 그 재판장. 안녕하십니까, 강요한입니다. 강 판사님, 이번 시범재판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인권적이다,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은요? 강 판사님 역시 지나친 엄벌주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누가 사회적인 약자입니까? 예? 제가 재판한 피고인 중에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일단 소년범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숙 생활하는 극빈층, 정신질환자, 동급생 강간범, 퍽치기 강도, 그리고 묻지마 살인범.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고인일 뿐입니다. 저는 약자, 강자 따위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럼 이번 시범재판 피고인도 엄벌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일도 회장 인맥 막강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 구름이 권력층에서 압력이라도 내려오면 제가 권력입니다. 제가 권력입니다. 저는 주권자인 이 나라 대한민국 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누가 국민 위에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권력입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늘부로 여기 파견 업무 나왔습니다. 판사 김가온, 그를 이곳에 불러들인 사람은 대법관 민정호. 생중계하겠다잖나, 재판을. 강요한 판사 대체 왜 이렇게 판을 키우는 걸까요? 판사, 그분을 어디 일개 판사로 할 수 있나? 썩어 빠진 사법부를 바꿔놓을 개혁계의 기수, 망해가는 헬조선에 나타난 희망. 인기가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난세에는 괴물이 나타나기 마련이지. 그자가 통과시킨 그 말도 안 되는 법들, 그건 법률가의 발상이 아니야, 정치꾼의 발상이지. 강요한이 시범재판 첫 피고인을 왜 굳이 주일도 회장으로 잡았을지. 요즘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서 아닌가요? 그래, 그렇지, 그렇긴 한데 주일도 회장은 사회적 책임재단 최고의 기부자 중에 하나야. 강요한 표 사법개혁은 차경희 법무부 장관하고 사회적 책임재단이 밀어줘서 가능했던 거고. 그러니까 입장 곤란해서 일부러 피했을 만한 사건을 굳이 하겠다고 한 거네요. 뭔가 딴 속셈이 있는 게 아닌지. 가온은 유한이 하려는 재판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 때부터 친구인 광수대 윤수연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판사가 도청기가 왜 필요해? 너 바람피는 애인이라도 생겼냐? 그게 납득이 잘 되는 유면 그걸로 하자. 납득은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도 그걸로 하자. 한밤중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온 정체불명의 남자. 얼굴을 확인하고 뭔가를 찾는 것 같은데. 요한? 근데 뭔가 어둠의 기운이 스멀.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법정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상식을 외면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재판은 없을 것입니다. 재판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 재판하되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정의 주인은 바로 주권자인 여러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사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 설명해 주시죠. 총인구 47명, 평균 연령 72세. 이 중 11명이 사망했고 23명은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고
13명은 겨우 퇴원했지만 중증 호흡장애, 신경장애를 포함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 비극의 주범이 바로 저기 앉아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6케미컬 제4 공장은 이 마을에서 겨우 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유독성 화학물을 제대로 정화하지도 않은 채 하천에 방류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마시고 씻고 빨래하고 농사짓는 그 물에 말입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재판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검사의 발언에 즉각 반응합니다. 재판장님, 말씀하시죠.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중금속 중독에 관한 최고 권위자 유중백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는 다 됐지? 박사를 만났고? 그때 도청을 통해 들었던 내용이 생각이 난 가온. 전문가로서의 좀 소견은 어떠십니까? 피해자 중에 중금속 중독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이제 많기는 합니다만 폐수 누출만이 원인인지 대해서는 다소 유부적입니다. 흔히들 중금속 하면 이제 공장처럼 이 특수한 환경에서 노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일상이 존재합니다. 오염된 땅에서 재배된 식재료, 화장품, 우리가 이거 늘 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 지역은 농촌 지역이라 화학비료와 제초제의 영향도 좀 심각하고요. 전문가의 발언으로 유무죄 비율이 박빙으로 바뀌는데. 재판장님, 다음 증인인 이 사건 공장의 현장 관리자 장기현 부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공장에서 12년째 일하고 계시는데 폐수 정화 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재판의 흐름을 뒤엎는 결정적 증언을 하는 관리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 폐수는 전부터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회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증인! 변호인, 자리에 들어가시죠. 증인,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설비 노후가 심각하다.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장님은 내년이면 동남아로 공장 이전할 건데 왜 헛돈을 쓰냐. 사소한 일로 호들갑 떤다. 장 부장! 그래, 그 말을 듣고 증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을 노인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회장님이 살 만큼 산 노인네들 뭐 좀 어떠냐고. 장 부장, 내가 언제 그런 소리? 살 만큼 살았는데 어떠냐? 설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그때 제가 속으로 이건 살인 아닌가. 사람의 탈을 쓰고 이래도 되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재판장님, 저 진짜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살인이라. 제가 별명이 안전 박사입니다. 안전 매뉴얼대로 한 치 오차 없이 관리하면서 평생 일했는데 전 정말 죽고 싶습니다, 재판장님. 준비는 다 됐지? 박사를 만났고? 유중백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안전 박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순식간에 유죄 비율이 급상승합니다. 와, 이 새끼 바로 완전 쓰레기네, 안 그냐? 다 볼 것도 없어. 사형이야. 못 뻔한 거 보소. 누르자. 사형. 살 만큼 산 노인네들 뭐 좀 어떠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피고인? 아닙니다. 내 돈벌이에 눈이 멀어 남은 죽어도 상관없다. 그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회장님. 무죄로 밀어붙일 거고요. 만에 하나 잘못되어봤자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피고인? 죄송합니다. 누출 사실 보고받은 거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고도 인근 주민들이 죽어도 상관없다.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러면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살인이란 그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럼 피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부인하지만 업무상 과실은 인정한다. 이겁니까? 주입되는 차경희 법무부 장관 검사 시절 스폰서다. 차경희는 정권의 실세이자 그동안 강요안을 밀어준 사람이다. 준비는 다 됐지? 박사를 만났고? 변호사는 오늘 내가 만나지. 죄송합니다. 어차피 곧 이전할 공장이었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계획된 거라는 건가?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을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고시했습니다만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건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한 대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법정 최대 형량은 5년이고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만 작년에 통과된 사법개혁 법안 중에는 피해자별 형량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설마 어리석은 탐욕 때문에 죄 없는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남은 이들도 평생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든 피고인에게 피해자 47명에 대한 형량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금고! 235년을 선고한다. 회장님, 걸어 들어가서 관짝이 들려 나오시겠네요. 나 지금 꿈꾸는가? 근데 변호사도 그냥 덤덤하네. 설마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요한의 계획이었던 것일까? 박사를 만났고? 그래, 수고했어. 변호사는 오늘 내가 만나지. 광수대의 수연에게 도청 내용을 들려주는 그때. 아예 항복 운전을 해야지. 조심해! 두 사람은 미친놈을 쫓기 시작하지만 놓칠 것 같은데? 야, 이걸 어떻게 따라잡아. 바로 그때 뚜둥. 뭐야 저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바로 강요한. 야이 미친 새끼야! 죽고 싶어 앉아있어! 어? 저기 있다. 이따 한번 세워봐. 허걱 우하마. 이런 미친. 판사 주제 어디 감히. 너 내가 누구 줄 알아? 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딱 기다려. 요한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내가 준 거 아닌데 이거 어디서 나왔어? 내 거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건 내가 네 차에서 이걸 발견했다는 거지. 이건 지문도 있고 이건 압수다. 이게 무슨...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제 내 말이 좀 믿어줘? 도청기를 회수하러 온 가온. 근데 없어? 이걸 찾는 건가? 도청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둔 이유가 뭘까? 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냐고?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가능성은 마약과도 같은 거야. 의식이 없는 가온을 구해 나오는 요한. 판사실 폭발물 테러 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강요한 판사의 신변 안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테러에 굴하지 않고 다음 재판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는데, 피고인은 중원 F&B 이영민 부사장입니다.
이영민 부사장이라면 혹시 차경희 법무부 장관 자제 아닙니까? 지금 뭐라는 거야? 맞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제를 공개 법정에 세우시면 검찰 조직이 가만히 있을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저한텐 누구든 똑같은 피고인일 뿐입니다. 이거 너무 차 장관을 티나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강가의 대저택. 이곳은 요한의 집. 가오는 이곳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인데 뭔가 미로처럼 얽혀있는 집. 그리고 수많은 방들. 이 집 뭔가 이상해. 이 집 도대체 뭐지? 두 번째 국민 시범 재판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 및 주방장,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폭언 및 무차별 폭행을 가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장님. 네, 검사님.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죠. 피해자들 전원이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판장님. 검사님. 네. 다 끝난 것 같지? 그런데 말이야. 사람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단순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 못하죠. 그런데 상습 폭행도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고인 이영민을 상습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사람을 때리고는 합의해서 불기소 처리된 게 몇 건이죠? 네, 총 12건입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요즘 검찰은 인권 보장에 아주 충실하시네요. 들어가시죠. 지금부터 나의 시간이야. 기대해도 좋아. 지금 이 재판을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혹시 피고인의 얼굴이 낯익지 않으십니까? 뭘 하시는 건지. 여러분께서 다운받으신 D케이블 보시면 영상 전송 버튼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얼굴이 낯익은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국민 참여 재판의 묘미지. 저 사람 저희 집 단골인데 아주 올 때마다 사람을 쳐요. 웨이터, 바텐더, 주차 아저씨 아주 그냥 지한테 만만하기만 하면 때리고 패고. 그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폭행 증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면 좋겠습니까? 국민의 선택은?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습 폭행입니다. 공소장 변경을 위해 재판은 속행합니다.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너무 늦어지면 이 분노가 검찰을 향할지도 모르니까. 그 어느 사건도 그대로 무시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택의 지하실을 둘러보던 가온의 눈에 뜨인 책. 그 속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호기심이 많은 공주님이시군요. 이 사람 누굽니까? 요한 도련님의 형 이삭 도련님입니다. 이 저택의 정당한 상속자. 사진 속의 남자는 가온과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집사는 요한의 출생에 관한 비밀과 가족 그리고 형 이삭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요한 도련님이 화재 사건의 생존자란 얘기는 오지 말라니까. 들어보셨나요? 네.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 겨우 한 달 만의 일입니다. 그 사건으로 이삭 도련님이 돌아가셨고요. 정말 요한이 형을 죽였을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정의 구현하는 국민의 영웅인가?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 국민을 선동하는 악마인가? 그의 진짜 정체를 직접 확인하세요. TVN 토요일 일요일 드라마 악마 판사.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